또 다른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금강이 바로 보이네요. 금강이 대략 한 10m 앞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나무가 있는데 그늘져서 파라솔 친 것 같아요. 거의 뭐 굉장히 좀 아늑하고 주위에 뭐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제가 또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또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빠른 걸 좋아하고 또 약간 뭐 남들이 하면은 같이 다 따라하는 그런 성향이 많잖아요. 그리고 효율성을 많이 따지고 또 하여튼 뭐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 나도 뭐 해볼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대부분 주식 투자가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가 다른 사람이 해서 뭐 500만 원을 벌었다느니 뭐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만에 뭐 1000만 원을 벌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 투자를 뭐 많이는 하지 않아도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이라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펀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ETF 무슨 뭐 그런 것들도 하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이제 금융상품 주식 금융상품에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이제 목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조금 이제 쓰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이제 뭐 그렇다고 또 은행에나 넣어두면은 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본인의 어떤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제 부분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현상을 봤거든요. 저기 IMF 때 주식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을 봤어요. 제가 그때가 1998년도 쪽이죠. 1998년도 그때 주식이 막 반토막에다가 4분의 1자까지도 떨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 주식을 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다 쓸어 담았죠. 주식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IMF로 국채 뭐 하여튼 뭐 IMF가 일어난 거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뭐 돈을 못 갚게 돼서 뭐 어찌 보면은 이제 IMF한테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걸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많이 이제 돈이 뭐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하게 IMF에 요청을 한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거잖아요. 급락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많이 파산하고 또 다른 투자자들한테 다 넘어가 버렸죠. 만약에 뭐 100억짜리라 그러면은 뭐 거의 뭐 5억, 10억밖에 안 됐으니까 다 휴지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외국 자본들이 다 들어와서 다 점령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은 개방을 했으니까 완전히 그 기업들 다 개방해 버렸으니까 회사 이름은 한국 기업인데
주주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느 사람 건가가 판결이 되잖아요. 회사 이름은 한국 이름이더라도 그 주주가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으면 그 외국계 기업인 거예요. 한국에서 뭐 생필품을 팔든 뭐 생산을 하든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외국인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51%가 넘어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어찌 보면은 주주잖아요. 더 많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외국으로 다 팔려 나갔죠, 기업이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때 뭐 이것저것 정리도 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한국이 좀 더 외국의 간섭을 받게 된 거죠, 어찌 보면은.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의 돈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환경들이 외국의 어떤 그런 입김이나 어떤 요구사항에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점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그거를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냥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저쪽 증권회사,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머리가 좋으니까 코 묻은 돈을 이제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이 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보다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지게 되고, 그걸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1998년도 IMF가 터짐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다 기업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찌 보면 외국의 힘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 우리나라 주식 상태는 외국인들이 더 힘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개미 투자자 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증권회사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것들을 많이 보겠죠. 어떤 흐름이나 외국계 기업들이, 외국계 증권회사들이 더 많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그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정은 어느 정도 알지만 외국에 있는 사정까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위험 부담이 더 크죠. 그때 당시보다. 1998년도 그 이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 부담이 더 크다고 생각하죠. 그때는 어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들이 주가로 다 반영이 되는데, 지금은 외국의 어떤 흐름이 더 크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국의 어떤 뭐 물가 안정이나 미 연준 그런 연방 의원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런 이제 세계 곳곳 나라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한국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투자한 그 기업들,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정보가 없으니까 주식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저 입장이에요, 제 입장. 저는 그래서 안전한 자산, 정기예금이나 이제 은행에다가 다 예금을 하죠. 또 예금을 하게 되면은 이율도 이율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목돈을 묶어둔다는 의미가 더 커요. 왜냐면은 그거를 투자를 해서
어디 투자를 해서 제가 그것들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이 된다면은 저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겠지만, 더 안전하게, 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주식 투자하게 되면은 뭐 펀드나 뭐 이런 것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손해가 나면은 그게 쓰라려요, 마음이. 또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자체가 일상생활 하는데 많이 이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살려면은 돈 몇 푼 100만원 200만원 더 벌라다가 내 삶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에는 저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왜냐면 마음 편하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주는 곳에 은행권에 이제 돈을 맡기는 예탁을 하는 거고, 또 예전에 저는 이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사람이라서, 그 이자가 은행에서 저한테 주는 이자와 제가 은행에 내는 이자가 그게 금액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 금액 사이 갭을 통해서 그 은행이 수익을 창출하고 또 돈을 이제 버는 거고, 또 수수료를 또 먹는 거고, 그래서 은행이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매달 한 달씩 그 갚아본 사람이라서, 그 원금과 이자 내는 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한 달이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금액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30년이든 35년이든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또 요거 지나간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은행 쪽에다가 제가 많이 예탁을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허튼데 돈을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묶어두는 거죠. 왜냐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불안한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왜냐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지금 휴전 상태고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지금이고 나중에 일을 어느 정도 도모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2022년도만 사는 게 아니고 내년도 있고 후내년도 있고 계속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그 여유 자금을 가지기 위해서 젊을 때 고생을 한 거죠. 젊을 때 돈을 쓸 시간 없이 일을 한 거죠. 돈을 쓸 시간 없이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되고, 돈을 벌면은 다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그냥 자고, 또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을 벌었죠. 젊으니까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또 어쨌든 간에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1년에 1000만원 모으기 힘들어요. 1000만원도 모으기 힘들고, 심지어 2000만원 모으기도 힘들죠. 아무리 연봉이 좋다고 해도, 연봉이 4000, 5000 된다고 해도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모으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돈 모으기 힘드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수익이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지금 혼란한 시기니까, 현금이 많이 없는 시기니까, 거기다가 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정쟁, 또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경제가 많이, 세계 경제가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상태로는 더 많이 힘든데, 저는 이제 젊을 때, 이제 기회가 있을 때 20대나 30대 때 꾸준히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마련해서 뭐 투자를 해, 그러니까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한테 맞는 일을 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남들 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바로 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버젓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윗세대들이 바라는 방향이고, 우리 세대는 그런 것을 눈여겨볼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젊을 때 돈을 모아야지만 적어도 40대 50대 때 어느 정도 조금 여유롭게, 마음이라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20대 30대 때 세상이 조금 이렇다 보니까는 뭐 그냥 세월만 보내게 된다면은 더 후일을 도모할 수가 없죠. 40대 50대가 지나게 되면은 후일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젊을 때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대신에 이제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죠. 적당하게 어느 정도 치고 빠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너무 또 무모한 것도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세상을 배우는 거고, 또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20대 30대 때 연애를 많이 하지 않고, 연애할 기회도 없었고, 또 돈도 없었고, 그렇게 뭐 잘난 직업도 가진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후일을 도모하고자 30대 이후 40대 이후를 바라보고 지금의 오늘을 위해서 저는 20대 때 30대 때 열심히 저 자신을 개발하고, 또 부족하지만 엄청 부족했죠.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또 성격도 그렇게 뭐 쾌활하지도 않고, 소심하고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또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후에 일을 많이 본 거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평균 연령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평균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사람이 더 살기가 더 윤택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대 때 30대 때는 고생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이 있구나,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결정하는 거는 오로지 본인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본인 자신이 본인의 어떤 재정 상태나 그 어떤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뭐 이랬다 저랬다, 기업가의 아들이다, 기업 3세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었다다 저렇게 벌었다, 그런 것들은 본인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생각을 확고하게 만든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20대 때나 30대 때 본인이 원하는 것들, 본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연애를 해서 결혼하면은 더 빨리 안정화가 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비빌 언덕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20대 30대 젊음을 갈아 넣어서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부를 어느 정도 축적을 해야 되겠죠. 부를 축적하고 기술을 또 개발하고 또 시간도 한정돼 있잖아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뭐 5년을 투자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일 자체가 그렇게 뭐 메리트가 없으면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시간적인 투자라는 거죠. 시간 5년이란 뭐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 뭐 공무원 뭐 그걸 한다든 뭐 하여튼 그 기간이 본인이 어느 정도 뭐 짧게 어느 정도 하고 뭐 한두 번 시험을 봐서 뭐 합격이 된다면은 그렇게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뭐 부모님이 빵빵해가지고 뭐 이렇게 받쳐주는 게 많다, 어느 정도 뭐 든든한 게 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해도 30대 후반 40대까지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앞으로 매치나 뒤로 매치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발판 있고 반석 위에 어느 정도 자신의 상태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뭘 하든 간에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의지가 있다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단점이 뭐냐면은 아버지나 부모님 세대에서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게 많고 또 그런 어떤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까 고생하는 게 많이 미흡해요. 고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많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친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많이 마음의 자세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제 생활 형편이 뭐 어렵고 뭐 하여튼 가정 형편이 재정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성공하고 싶다면은 본인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머무르게 되면은 아버지가 살아왔던 것들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본인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겪어왔던 걸 다 알기 때문에 20대 때 30대 때 어느 정도 청년의 어떤 그런 열정이 있다 그러면은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만약에 본인이 상황이 조금 뭐 이렇게 도울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고생하면서 뭐 실패도 겪으면서 실수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게 다 자산이 되는 거고, 또 후의 일들이 더 이제 어느 정도 슬로우 스타터죠.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금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뭐 가족들 중에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도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재정이 약한 분들보다는 더 기회가 많고 또 많은 것들을 더 좋은 일자리들을 더 찾을 수가 있죠. 그러나 똑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재정이 약한 분들은 고생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굳은 살이 배긴 다음에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사회 생활하기 때문에 더 단단한 게 있죠. 그러나 이제 약간 중산층이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굳은 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면서 더 힘들어지죠. 왜냐면 사회가 굉장히 적자 생존의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행동한 것들은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알짤없죠,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이제 본인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뭐 얘기할 거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그 시절, 고생했던 시절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돈 100만 원 어떻게 벌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죠. 투자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 돈을 쓰더라도 신중하게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돈을, 저는 힘들게 돈, 그러니까 돈 10만 원이 큰 거예요. 예. 그걸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제가 지금은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잘 관리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본인의 상태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계속 그 습관대로 계속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하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을 잘 들으면은 그를 말 듣고 뭐 이렇게 하겠는데, 또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 가정 형편, 가정 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것들을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떤 그런 어떤 훈계나 어떤 잔소리 같은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죠. 또 그런 소리 하시네 또 하고 이제 귀담아 듣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더 많이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20, 30대 분들은 또 고리타분 말 하시네.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옛날 얘기 또 하시네. 우리는 우리 세대고 당신은 당신 세대고, 당신은 뭐 그때 뭐 산업화 뭐 박정희 시대 때 뭐 그때 분들이고, 지금 우리는 MZ 세대고 뭐 X 세대고 뭐 그런 세대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고생했고 또 우리들도 그분들의 고생한 거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재산이 많든 재산이 적든 어쨌든 간에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을 듣든 안 듣든. 말을 안 듣는 분들 자식에게는 더 말을 많이 하겠죠. 더 강하게 얘기하겠죠. 그러기 전에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습관까지도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사회를 경험을 미리 해본 선배로서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죠. 아버지 세대가 젊을 때는, 그때는 더 힘들었죠. 예. 지금은 그래도 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도 좋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일자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있잖아요. 뭔 일을 하던 간에. 그러나 아버지 시대 때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상황은 또 여리고 또 이렇게 오냐오냐 키운 것도 있고, 또 환경이 이렇게 윤택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난 어떤 화초라고 볼 수 있죠. 잘 꾸며진, 잘 이렇게 양육한, 어찌 보면은 이렇게 물도 제때 주고 햇빛도 제대로 있고 또 기온도 튼튼하고, 이제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난 화초들이 지금 청년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청년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광야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죠. 그냥 나가게 되면은 뿌리도 못 내리고 잎사귀도 못 내밀고 열매도 못 맺죠. 똑같은 의미로 저기 콩나물 공장 가보면 콩나물 키우잖아요. 콩나물이 그 음달에서 키우거든요. 햇빛 안 드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물 먹으면서 쭉쭉쭉 자라면서 이제 콩나물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자라가지고 햇빛 있는 데 가면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려운 것들을 회피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게 돌아와요. 본인의 삶에 살면서 어려운 것들이 와요. 어려운 것들이 오면은 그거를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우거나 아니면은 뭐 뒤로 미루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언젠가는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 그것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이 제일 젊잖아요. 오늘이 내일보단 오늘이 더 젊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해보는 거죠.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난관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해보고 한 번씩 또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실패할 거 알면서. 그 에디슨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몇 수십 번 실패해가지고 필라멘트의 그 전구에 뭐 불을 밝힌 그런 게 있잖아요. 에디슨이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그 방법을 얘기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내가 그걸 직접 하게 된다면 실패를 하는 확률이 높죠.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실패를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